오늘은 베리 페이즈에 대해서 베리 페이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베리 페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 이제 그 타임 인디펜던트한 어떤 그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이제 기술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는 놈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서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t equal 0에 있어서 스테이트가 사이 n에 있으면 t equal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라는 시간 후에는 4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4이 n하고 똑같은데 e to the 어떤 페이저만 it over h 바 뭐 이런 페이저만 넣게 될 거라고요. 근데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뭐 어차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프로젝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오버롤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걸 움직이는데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하고 아주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를 아디아바틱 하다 그러고 후자의 경우는 뭐 서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디아바틱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을 아주 그 옆에 있는 누구 귀신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아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이런 파티클 있는 박스 문제라고 그러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귀신도 모르게 이걸 박스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봐요. 아주 천천히 100만 년에 1mm 정도로. 그럼 얘가 눈치를 채겠어요? 못 채겠어요? 못 챌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늘어나면 얘는 그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순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박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놈은 이제 시스템이 아주 천천하게 움직이면은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럴까 새롭게 변한 시스템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놈은 시스템이 조금 천천히 변해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계속 있게 된다. 혹은 nth 좀 excited state에 있는 놈은 역시 마찬가지로 nth excited state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는 이게 얼마나 이제 천천히가 문제지만 충분히 천천히 움직이면은 충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아디아바틱 세어럼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증명은 그렇게 오비어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리 페이저라고 하는 그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베리 페이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서든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이 변해도 어떤 상태가 이걸 갖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라운드 스테이트 얘를 이렇게 처음에 프리페어를 해놓고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고 해놓고 얘를 갖다가 갑작스런 그냥 뭐 0.00001초 동안에 이걸 갖다가 2배로 만들어. 이렇게 있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2배로 만들어요. 원래 스테이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상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상태가 얘를 따라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태는 여기에 있고 시스템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아이겐 스테이트에 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시스템의 아이겐스테이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 이걸 갖다가 이러한 상태를 t equal 0의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떤 타임 이볼루션을 시작하는 거죠. Right? 그런 것이 다시 말해서 서던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t equal 0 플러스 엡실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순간에 있어서의 이니셜 컨디션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이고, 아디아바틱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충분히 천천히 변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으면 천천히 변한, 이게 시스템이 천천하게 변하면, 즉 시스템이 변한다는 것은 해밀토니안이 아주 시간적으로 천천히 변하면, 그러면 상태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놓으면 계속 새로운 그 변화된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계속 적응해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디아바틱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이걸 단열 변화라고, 단열 근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열 근사라고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 단열이라는 말은 왜 단열이냐 하면은 갑자기 움직이면 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열역학의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열하려고 그러면 모든 걸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는 그런 거고. 네. 만약에 서든 그렇게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변하게 되면, 근데 이게 만약에 저걸 그냥 이니셜 컨디션을 본다면, 그게 C1 프사이 1, C2 프사이 2 이렇게 해서 쭉 많이, 그러니까 C에 대한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페이지만 변하게 된다면, 아니, 지금 잘못 해석한 거야.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디아바틱 어프락시메이션일 때는 그렇다는 거고, 이 서든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psi t equal 0에 있어서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예를 psi 1이라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이게 이 길이가 L이었을 때의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면은 psi t 일반적인 시간에 있어서의 뭐냐면은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cn의 t에 그렇죠? 사이에 이건 뭐냐면 이게 2배였어요.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2배로 늘어난 그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해야 되는 거지. Right?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C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익스펜션을 하고 이걸 프로젝션을 해서 구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4n 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임의의 스테이트는 순간순간에 그렇죠? 뭐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si t와 psi n 2l에 뭐예요 이게? psi n 2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뭐 결국은 그 psi t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CNT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서든 어프락시메이션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로젝션이 그러니까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 시스템이
포텐셜로 주어지는 게 포텐셜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배로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4n, 2a를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면 뭐냐면 t가 많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0.00001초밖에 안 지났거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어서의 결국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0 플러스 엡실론. 딱 변하고 난 직후에 어떤 타임 에볼루션만 그 이니셜 스테이트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니까 4t는 t 콜 이건 뭐예요? t 콜 엡실론에 있어서의 상태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원래 옛날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내적을 통해서 이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그 다음 그 변한 순간 직후에 어떤 그 익스펜전만 구한 다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타임 에볼루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anyway.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디아바틱 어프락시메이션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디아바틱 시오럼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죠. 그렇죠? 시스템이 천천히 처음에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었고 시스템이 충분히 천천히 변하면 상태는 뭐냐면은 4t는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예상이냐 하면은 그렇죠. t초 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t초 후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해밀토니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된 해밀토니안을 ht라고 그러면은 이 t는 그냥 파라미터로 보세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이내미컬 어떤 베어리블을 생각하지만 어떤 그 시시각각 그 순간에 있어서 해밀토니안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해밀토니안은 아이겐 밸류들을 가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아이겐 펑션 그걸 갖다 그 아이겐 펑션을 t콜 무의식각 t에 있어서의 아이겐 펑션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있어서의 아이겐 밸류 그때 시간이 주어지면 다 정해지는 거죠. right? 그리고 뭐냐면 이게 4nt가 2nt 곱하기 4nt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어떤 여기는 지금 슈르딩거 이퀘이션 타임 디펜던트 슈르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파라메타 t에 의해서 그렇죠? 시각 t에 있어서 해밀토니안이 있고 그 해밀토니안의 어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푼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임의의 어떤 4t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익스펜전을 해야 될 거라고요. 4nt라고 하는 것은 시각 t에 있어서의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nt들에 의해서 이렇게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각 t콜 0에 있어서 어떤 있어서의 4n 베이시스를 4m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한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 할지라도 즉 4이0가 4n 스테이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이 뭐 갑자기 변한다든지 뭐 혹은 뭐 이렇게 대충 좀 변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시각 t에 있어서도 이것이 4n t에 시각 t에서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어야 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아디아바틱 시오럼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오럼의 컨텐트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러면
사이 t는 사이 n의 대충 비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브롤 페이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페이즈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뭐 e to the 하여튼 e to the 페이즈를 갖다가 e to the 어떤 페이즈는 있을 수 있어요. 시타 알파.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시간에 디펜던트 하는 거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in general 이런데 아디아바틱 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오케이? if 뭐요? if 아디아바틱.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정명이니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음미를 해야 해. 이 도대체 컨텐트가 뭔지를 음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뭐 이 얘기를 할 때에 처음부터 그냥 딱 프루프부터 하지를 않고 좀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좀 깔끔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중문부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렇다고 그러고 만약 아디아바틱 시오럼이 이렇다고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파 t를 한번 구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디아바틱 시오럼 내가 프루브 안 한 거죠, 그렇죠?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알파 t가 뭐가 되는지를 보겠어요. 오케이? 이 파트클 있는 상자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시각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방정식 이 솔루션이 뭐예요? 우리는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슐링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IH 바 DT HT의 psi t. psi t를 psi 제로가 psi n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풀고 싶은 건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si t에다가 원래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거젝트한 이제 결과를 줄 텐데 우리는 그냥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강조하자면 저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approximation이에요. 오케이? 그걸 아디아바틱 approximation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디아바틱 approximation 내에서 IH 바의 ET, E to D 이건 뭐예요? I 알파 T psi NT equal HT의 E to D I 알파 T의 psi NT.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임만 순간순간 어떤 타임이 결정되면 그렇죠. 이건 결정된 하나의 페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x 디펜던스니까 뭐 데리버티브 x라는 데리버티브 여기서 반영할 이유가 없는 그런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밀토니안은 여기에 그냥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psi nt라고 하는 것은 by definition 이렇게 되도록 컨스트럭션을 한 거예요. 시각 t에 있어서의 어떤 말하자면 어떤 회전된 아이겐 펑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 것이냐면 e to the I 알파 t의 en t의 psi n t가 될 거라고요.
요거는 그에 반해서 이것은 IH 바의 이건 뭐가 되나? 알파예요. 마이너스 H 바 알파 도트 사이 n 플러스 물론 e to the i 알파 t는 오버롤 있고 플러스 IH 바의 dt의 사이 n t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펄 뭐냐면은 이게 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알파 도트는 이 알파 도트가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놈을 갖다가 충분히 캔슬 시킬 만큼의 어떤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해. ENT 곱하기 E to the I 알파 T 사이 N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시 써보면은 어떤 얘기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알파 도트가 마이너스 H 바 곱하기 알파 도트가 이 양을 캔슬 시키고도 뭔가 좀 남는 그런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알파 도 t가 이놈을 캔슬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H 바 알파 도트가 ENT 플러스 something else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뭐 something else 감마 n 뭐 이걸 도트라고 쓸까요? 이렇게 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이걸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알파 t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알파 t가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알파가 이놈을 갖다가 좀 캔슬 시켰으면 좋겠으니까 ENT에 이걸 갖다가 이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H 바 분지 1에 ENT를 이걸 포함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T 플러스 나머지 양을 감마N이라고 하죠. 감마라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 t를 이렇게 놓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를 갖다 뭘로 잡는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양 아니에요, 그렇죠? EL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갖다가 아는 양을 빼내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만 잘 우리가 디터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알파 t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하면은 알파 도트 t가 뭐예요? 결국 마이너스 h 바분의 1에 en이 되고 플러스 감마 도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h 바 도트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양변에 알파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en t 마이너스 h 바의 감마 도트가 되는 거죠. right?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썸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알파를 갖다가 이렇게 변수를 치환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거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e to the i 알파 t의 IH 바의 dt sin t가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ent의 e to the i 알파 t의 sin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캔슬 시키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캔슬 시키고 몰라요? 그래서 요거 이퀄 어디 갔어? 여기 사이 n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거 이퀄 요거 플러스 요것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알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사이 n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거냐 하면은 사이 n은 처음부터 사이 t를 e to the 마이너스 사이 n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h 바 분지 i의 en t의 적분의 t까지 0부터 t 이러한 페이지를 빼내고 나머지 cnt 나머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이것도 페이지해야 되니까 i 감마라고 우리가 쓰면 이 감마가 뭐가 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퀘션이에요. 좀 무슨 뭐 말을 내가 길게 했지만 이 얘기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감마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 alright.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이퀘이션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마 도트가 뭐가 됩니까? 이퀄 제로로 두면은 여기서 감마 도트가 여긴 4n, 여기 4n이 있고 이거를 h바 분지 h바 캔슬하고 i dt 4n t가 되고 이런 방정식이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에 4n을 내적을 취하면 감마 도트가 뭐가 되냐면은 4n과 4n의 미분이 i가 붙고 되고 이런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감마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감마는 뭐예요? 타임 시각 t 콜 제로에서의 감마가 제로라고 그러면은 이게 0부터 이건 뭐야? t까지 i의 4n t와 4n t의 미분, 시간 미분 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감마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디아바틱 시오럼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시각 제로에 있어서의 시스템이 사이 n에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각 t초 후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런 스테이트에 있고, 그렇죠? 감마는 이렇게 주어진다. 어디 가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거예요. alright?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다 페이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로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시스템이 천천히 변하면 스테이트는 어떻게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천천히 변하는 해밀토니안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변화된 해밀토니안의 nth 아이겐 스테이트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근데 엑스트라 페이즈가 있는데 이 페이즈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페이즈가 있고 이건 뭐냐면 시간 이게 en이 t에 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h밥은지 ient 아니에요, 그냥 곱셈. 적분은 곱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그거. right?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주어져요? 그냥 ht가 만약에 h0 그냥 시간에 무관하다 그러면은 right? 그러면은 4의 t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상태가 만약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4n t는 이렇게 마이너스 h밥은지 i en t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곱하기 4n, right?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그거 말고 엑스트라 페이즈가 더 있다 이거예요. alright? 즉 아디아바틱 세오름이 성립한다고 하고 변화된 어떤 그 새로운 로테이트된 그 베이시스에 이제 있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엑스트라 페이즈를 더 디벨롭 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다이내미컬 페이즈라고 그래요. 왜냐면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페이지니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지라 그런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걸 딱 뭐라 그러냐? 이건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다이내믹 페이지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리 페이지라고 그래요. 요거를 반말을 베리 페이지라고 그래요. 베리 페이지 혹은 지오메트릭 페이지라고 그래요. 이게 마이클 베리가 이걸 갖다 1984년인가? 자, 기억이 안 나는데 84년쯤 이 페이퍼를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이게 엑스트라 페이지가 있다는 걸 갖다 베리가 이야기한 게 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자귀를 받았어요, 지금. 근데 그 페이지, 퀀텀 미케닉스 엑스트라 페이지가 무슨 이렇게 가치가 있나요? 엑스트라 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자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퀀텀 미케닉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엑스트라 페이지가 있다. So what? 그렇죠?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근데 이제 베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노티스를 한 거죠. 첫째는 이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시간에 거의 무관하게 쓸 수가 있고 첫째. 그리고 이것은 지오메트릭한 어떤 미닝을 가지게끔 이걸 갖다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놈이 어떤 observable한 퀀티티다. 교수님, 그게 observable한 퀀티티면 그러니까 그게 EN이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observable한 그게 없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걸 Right, 알수 있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게 approximation인데 그러면 observable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right? 잘 보세요. 이놈이 사실은 논 트리비얼하기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타임 디펜던스가 없었다. right? 그럼 4NT가 그렇죠? 시각 제로에 있어서의 베이스하고 시각 t에 있어서의 베이스하고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ight? 그러면 어떤 종류의 페이지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는 사실 게다가 이 감마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제 그 리얼이냐, right? 우리 뭐냐 포멀하게 매니플레이션에서 하니까 이게 리얼이냐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i를 곱해가지고 어떤 나온 양이 리얼이냐? 그래도 믿기 힘들잖아요. 어? 이게 리얼이려고 그러면 이건 뭐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purely 컴플렉스 해야 된다고. 컴플렉스 헛수해야 된다고. 이미지너리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볼 수 있냐?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연산자가 그냥 함신 그리고 I 라운드 T가 함신 그리고 그거보다도 여기 뭐냐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이엔 t가 데피니틀리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사이엔 뭐예요? 사이엔 덧 플러스 사이엔 덧 사이엔인데 제로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 양이고 요거는 요놈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그렇죠? 요건 뭐냐 하면은 사이엔 이건 뭐냐 하면은 하여튼 이 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Q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Q 스타라고. 그러니까 Q와 Q 스타가 더해서 0이니까 Q는 뭐 해야 돼요? purely imaginary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이거는 i를 곱하면 purely real이야죠. 감마가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이엔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미지너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사이엔 t가 반드시 뭐예요? 어떤 적어도 복소수여야 되는 거죠. 이게 리얼 아이겐 펑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요. 이게 논 트리비얼하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놈은 트리비얼합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놈이 이제 논 트리비얼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리 페이지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아디아바틱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퀘스천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어요.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증명하는 게 중요치는 않고 그보다는 이 베리 페이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이게 i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리얼이다. 는 리얼. 리얼이다. 자, 봅시다, 이제. 응? 근데 그게 리얼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게 갖는 의의가 뭐예요? 과연 이게 페이저냐, 이거지. 그러니까 페이즈가 아니라 리얼이더라도 어떤 저 원래 그러니까 저 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제 질문은 그게 만약에 이 n이 그대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원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볼루션으로 생각했던 그 상태랑 같아야 되는데 저 감마가 리얼이라도 만약에 자, 하여튼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봅시다. 이게 리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만약에 리얼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놈이 아디아바틱 시그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놈이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으면 CRT 고제로에서 이놈이 노멀라이젠 사이 t가 어디 갔어? 사이 t가
마찬가지 노멀라이즈는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디아바틱 세럼의 내용이거든. right? 근데 만약에 감마가 리얼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바뀌잖아요. 그럼 아디아바틱 세럼이 틀리다는 거예요.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게 그 관측 가능한 양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마이클 베리가 열심히 보인 건 뭐겠어요? 이놈이 관측 가능한 양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조금 포멀한 디벨롭먼트를 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염두에 두고 이제 그래서 아디아바틱 체인지라는 게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하나 들죠. 스핀이 퀀텀 메카닉 하는 예예요. 그러니까 스핀이 뭐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에 나란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스핀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축에, 지축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이 방향으로 스핀업에 있었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얘하고 나란히 이제 일치를 시킨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천천히 돌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아디아바틱 세럼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웨이브에 잘 적응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마그네틱 필드가 로테이션을 하면, 그치? 계속 따라가는 거야, 얘가. 그게 아디아바틱 세럼의 내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뭐가 변하는 겁니까? 이 이그젠플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거죠. 타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해밀토니안의 어떤 타임 디펜던트한 파트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뮤 닷 B로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지? 자, 하여튼 이거를 뭐 나중에 이거 정확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제로. 근데 그렇게 정확히 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디아바틱 세럼이 뭐냐? 천천히 마그네틱 필드를 돌리면 스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를 따라 돈다. 천천히 돌면. 그러니까 잘 다루면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강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 아디아바틱 체인지에 따라서 강아지처럼 잘 따라온다. 그래 얘기야. alright. 자, 그러면은 내 이 얘기 뭐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거니까,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3디멘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벡터 필드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 R3라고 하는 공간에서 마그네틱 필드는 뭐 어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R3 공간상에서 X, Y, G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방향이었다가,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는 이런 방향이었다. 그 다음엔 뭐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필드는 이 R3라는 공간상에서 한 바퀴를 도는 어떤 그런 거예요. right? 3차원 공간에서의 한 곡선을 이루고 돈다. 그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가. 그랬을 때에 이제 걔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그럼 결국 답은 뭐냐면은 이 스핀은 뭐냐면은 여기 업스테이트에 있다고 그러면 그 업스테이트가 계속 업스테이트로 남아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그 페이지를 갖다 엑스트라 페이지를 더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e to the i 감마만큼의 페이지를 더 얻을 것이다. 뭐 말고요? e to the 마이너스 it 여기 업스테이트면 업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다이내미컬 뭐예요? 다이내미컬 페이지 말고 이런 것을 더 얻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4AT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에센셜리 뭐예요? 이게 피직스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수님 그 엑스트라 페이스가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차이.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t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4AT가 따라가는 건데 다음과 같은 퀘스천을 해봐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변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변하면은 뭐 어떤 경우는 물론 이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쯤 가서 스탑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 말고 이 마그네틱 필드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경우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 마그네틱 필드 공간에서 R3죠. R3 상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은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은 감마가 제로일 거냐 이거야. 제로냐 아니냐. alright? 시스템이 완전히 제자리에 돌아왔거든. 그 질문이야. 답이 뭐냐요? 이게 만약 제로면은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로가 아닌 양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우리가. 자, 그러면은 포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4EN이라고 하는 4EN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놈의 해밀토니안이 이제 이 B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 파라메타 공간을 뭐 B 공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 꼭 마그네틱 필드에는 필요는 없으니까 이 R3디멘셔널 공간의 좌표를 R1, R2, 그냥 R3 이렇게 그냥 잡겠어요. alright? N차원 공간이라 괜찮아요. 그리고 나면은 dt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dt psi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은 파라메트릭의 R에 관계되는 거죠. 그렇죠? R이라는 벡터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트라젝터리를 타임의 함수로서 이제 어떤 트라젝터리를 이루고서 돌아가는 거죠. 다 이제 타임. 그래서 여기 요 트라젝터리 위에 있는 것들을 R over T라고 하겠어요. 원래? 그러면 sin 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d sin 을 dri로 미분을 하고 ri를 dt로 미분하면 이게 체인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ri의 r의 ddt의 뭐냐면 그레디언트 s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ight?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감마 오버 t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스템이 한 바퀴 돌았을 때에 그러면은 이것은 i의 sin t의 이 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레디언트 r의
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도트하기로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이게 하고 이건 뭐냐면 dr dt의 dt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그러면 dt, dt는 우리 얌전하게 우리가 캔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원래는 시간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 적분은 뭐가 됐냐면 선적분이 된 거예요. R 공간상에 있어서 선적분이 된 거라고. alright? 그리고 이 양을 우리는 뭐라고 디파인을 하냐면은 베리의 포텐셜, 벡터 포텐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디파인 하기를 A라고 쓰겠어요. 베리. A. 마치 마그네틱 필드의 어떤 벡터 포텐셜처럼 노테이션을 똑같이 쓰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AT.dl. 네. L이나 R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dr 대신에 이걸 따라서 이 저거를 dl이라고 하겠어요. dr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난 이제 혹시나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서 라인 적분을 갖다가 엘레멘트를 dl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그럼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뭐냐면 어떤 C를 따라서 곡선 C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적분이니까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스톡스 시오롬에 의하면 요 C를 따라서 하나의 이제 그 벡터 포텐셜 A를 적분을 한 거는 뭐와 같아요? 이 C 내에서 컬, 즉 마그네틱 필드. 이게 만약에 새로운 벡터 포텐셜이라면 새로운 그 벡터 포텐셜의 마그네틱 필드. 이 마그네틱 필드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이 경우는 굉장히 말이 우스꽝스럽게 됐는데 마그네틱 필드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마그네틱 필드예요. 하여튼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뭐예요? 추상적인 마그네틱 필드죠.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curl over A 베리 페이즈의 DS라고 하죠. 이 S는 뭐냐면 이걸 갖다 바운더리로 갖는 하나의 서피스. 아무나 잡아도 돼요. 어떤 바운더리가 그 아무나 잡아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우리는 아디아바틱 시오럼에 따르면은 엑스트라 페이즈, 다이내미컬 페이즈 이외에 기대하던 그 이외에 다른 페이저가 존재하고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논제로면 이게 논제로면 어떤 그 논트리비얼한 베리 페이저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A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리 페이지가 실제로 뭐가 되는지 이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디아바틱 시어럼의 증명은 사실 답을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물론 교과서에도 있고. 다음 시간에 하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하르노 보험 이펙트 그거 이제 금방 끝날 테니까 그걸 끝내고 마지막 순간에 아디아바틱 시어럼을 증명을 하겠어요. 오늘은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스핀 시스템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스핀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떤 n이라는 벡터 방향에 n이라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g 방향이면 g면은 이 g 방향의 스핀업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1,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n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디렉션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sheet하고 이게 fine, 이게 fine 그런 일반적인 벡터일 때는 어떤 일반적인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대해서 옛날에 시스템을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푼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스핀이 n 방향에 이것이 2분의 1 h 바를 주는 그런 스테이트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S는 뭐예요? S는 뭐냐면 2분의 h 바 곱하기 파울리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그 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응?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답이 뭐냐 하면은 S가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임의의 방향으로 있을 때 스핀 업 혹은 다운 이렇게 되는 스테이트가 뭐냐 하면은 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코사인 2분의 시타하고 사인 2분의 시타하고 페이즈가 있어요. 이 페이즈를 쓰는 방법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1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여기는 e to the i5가 돼요. 그냥 이 베이시스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스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스핀이 이쪽 방향으로 업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이렇게 그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우린 계산을 안 해도 아는 거죠.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을 거냐면은 파이가 어떤 처음에 있었던 데에서 오메가 t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얘가 따라갈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피직스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게 시타 파일. 결국 뭐라 그럴까요? 이 시타를 알고 이 파일을 그 뭐 시시각각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이걸 다 그때 시간 디펜던스, 타임 디펜던스로서 시타 파일을 이제 다 안다는 거거든요. right?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야. right? 그러니까 임의 순간에서의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으로의 시타 파일을 갖다가 아는 것은 결국은 마그네틱 필드의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갖다가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A가 뭐냐? A는 뭐냐 하면 I 곱하기 xi 플러스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플러스에 하고 그레디언트에 칼플러스. 오케이?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플러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극좌표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좌표를 쓰겠어요. 이 극좌표에 있어서 그레디언트는 이게 뭐가 되냐면 r 햇의 dr 플러스 시타 햇의 방향은 뭔가요? r 시타 햇 방향으로는 뭐지? r d 시타인가요? 플러스 파이 햇의 방향으로는 뭐지? r 사인 시타. 여러분들 옛날에 그저 수리물리 때 배웠던 그레디언트의 포뮬러를 써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예? H1, H2 그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카이 플러스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이렇고 카이 마이너스는 내가 안 썼는데 이건 뭐 쓸 필요가 없죠, 사실. 시타 파이는 이건 뭐 사인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2분의 1에 e to the i 파이 뭐. 오케이. 하여튼 whatever it is. 우리 여기서는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분자 분모를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r 햇 방향으로는 없죠. 이거는 데리베티브 취할 게 없고 이거는 플러스 시타 방향으로는 1 over r을 하고 이건 뭐야? 시타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시타 여기는 e to the i 파이의 사인 코사인 2분의 시타의 2분의 1 그렇죠? 이건 이렇고 플러스 파이 햇의 1 over r 사인 시타에 d 파이를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여기는 제로에 i의 e to the i 파이의 사인 2분의 시타라고. 이거하고 뭐하고 내적을 취하는 거? 이거하고 내적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카이 플러스의 카이 플러스. 이 내적은 어디서 취하는 겁니까? 이게 이 스피너 스페이스에서의 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시타 방향으로는 시타 햇 방향으로는 이거하고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코사인 2분의 시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CS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이거를 갖다가 캔슬시키고 이거는 2분의 1에 더하기 사인 코사인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캔슬 되네요.
다시 말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뭐예요? 수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피너 스페이스에서 수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로고 여기는 뭐야? 이거는 phi 방향으로는 phi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나? 이거하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1 over r sin θ 하고 이거하고 하면 없고 제로 더하기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이거 하면은 i 곱하기 이건 없어지고 sin 제곱 θ 2분의 θ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a가 뭐가 나왔어요? a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phi 햇의 마이너스 phi 햇의 sin θ분의 r sin θ분의 sin 스퀘어드 2분의 θ예요. 이게 답이야. right?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게 이 커버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아직 지오메트리를 잘 안 배웠으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마그네틱 필드는 어떤 뭐 파이버 번들이라는 것의 어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거에 마그네틱 필드에 해당하는 커버처에 해당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세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컬은 어떻게 구하냐? 다시 말해서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의 마그네틱 필드 혹은 커버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R1, R hat, 시타 hat, phi hat. 여기에 H1, H2, H3가 있죠. 1, 여기는 H1은 R이고 여기는 R sin 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dr, dθ, dphi가 주어지고 여기는 뭐죠? 마찬가지로 H1 곱하기 이거의 컴포넌트. 이건 제로, 이건 지금 뭐냐 하면 R 컴포넌트 없고 시타 컴포넌트 없고 phi 컴포넌트만 있어요. 제로. 이게 뭐죠? 여기에 R sin θ에 뭐냐면 A phi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A phi가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R sin θ하고 이 R sin θ하고 캔슬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만 주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sin 제곱 2분의 θ만 남는 거예요. 저기서는 그 A 벡터가 그냥 선적분으로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선적분으로 하는 경우는 언제가 쉬우냐 하면은 특별한 이제 선일 때 레티튜드를 따라서의 어떤 선이면 파이 햇 방향이면 모든 것이 파이 햇 방향이면 쉽죠. 근데 우리는 임의의 어떤 곡선에 대해서 곡선을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진행을 할 때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제너럴하게 하겠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 R 햇 방향으로 하면 이거하고 이거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right? 이거 제로고 하면은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의 사인 2분의 θ의 코사인 2분의 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타 햇 방향으로는 뭐냐면 이거에서 이거를 미분하고 이거에서 이거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R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제로입니다. 파이 방향은 뭐냐면 양쪽 다 제로 해서 이게 전부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사인 시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시타의 R 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빼먹을게? 여기에 맨 앞에 1 over r제곱의 사인 시타를 빼먹었어요. 오버롤 r제곱의 사인 시타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인 시타 빼지고 r제곱만 남네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재미있는 거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빼고 하면 r제곱분의 r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뭐가 주는 거죠, 이게? 그래, 맞아. 그렇게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차지가 1인 놈이 원점에 있을 때 주는 그 엘렉트릭 필드의 뭐냐면은 벡터 필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런 그 이미지너리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가상의 파라메터 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모노폴이 존재하는 거야. 마치 차지 같은. 그렇지. 근데 이 스페이스가 뭐의 스페이스냐면 마그네틱 필드의 스페이스거든. 그렇잖아요. 이 스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필드의 공간이라고. 마그네틱 필드의 공간인데 그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의 이 베리 페이저의 모양이, 그러니까 베리 페이저의 뭐랄까 컬이, 베리 페이저가 주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럴까? 마그네틱 필드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마그네틱 필드라. 재밌는데, 하여튼 그 마그네틱 필드가 포인트 차지가 주는 마그네틱 필드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 가상의 공간 내에서 어떤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스핀 시스템의 경우에 베리 페이저는 뭐예요? 이게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베리 페이저는 뭐를 이제 주는 거냐 하면은 가상 공간상에서 하나의 모노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면은 A를 갖다가 어떤 적당한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D 스페이스 안에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뭐 어떤 서피스가 존재하면은 서피스의 방향은 서피스의 수직한 방향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이 마그네틱 필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피어 위에서 어떤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A 필드가 이런 식의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제 적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C가 아까 이 C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C가 어떤 스피어 위에서 만약에 존재했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 양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의 요것이 포함하고 있는 요 서피스에 뭐가 되냐면 공간각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스피어 위에서 요거의 적분은 특별히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스피어 위에서 d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r 제곱에 r 햇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캔슬하고 이거 캔슬하고 남는 건 뭐예요? 공간각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만약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남고 오메가만 남는 거예요.
이 오메가는 뭐냐 하면은 이 커브가 서포트하는 에어리아 있잖아요. 이 에어리아가 서포트하는 공간각이죠. 오메가. 그러면 그 공간각은 이렇게 나이스한 커브 말고 어글리한 커브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공간각은 뭘로 주어져요? 이 에어리아 나누기 R제곱. 오케이.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파라메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파라메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뭐 엘렉트릭 모노폴하고 마그네틱 모노폴과 같은 그렇죠?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러면 R 콜 0에서 뭐가 될 거예요? 얘가 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싱귤러리티가 존재한다고. 이 싱귤러리티의 존재가 사실은 이 베리 페이즈가 논 트리비얼하기 위한 굉장히 그 필수적인 어떤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서 베리 페이즈의 한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간단하게 썸머리를 하고 아하노 보험 이펙트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그 아디아바틱 시오럼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거 중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 내용이 계산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 그 컨셉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응? 그러니까 좀 집에 가서 좀 음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시작할 때에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